안녕하십니까. 올해로 100살을 넘긴 김영석입니다. 제가 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그들이 사는 집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고 집안에 웃음꽃이 피는데, 또 어떤 이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년의 삶이 이토록 고단하고 궁색할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운명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 넘게 관찰한 결과 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매일 숨쉬고 잠자는 이 공간에 쌓이는 기운의 흐름이더군요. 특히 예순을 넘긴 나이가 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젊었을 때처럼 강건하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밀어낼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집안에 무엇을 채우느냐보다 무엇을 비워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치 가을날의 나무와 같습니다.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는 무거운 잎사귀들을 과감히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60세가 넘어서도 과거의 집착과 미련을 물건이라는 이름으로 집안 구석구석 쌓아두고 계십니다. 나중에 쓸 일이 있겠지. 다 추억인데 어떻게 버려야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의 노년운을 가로막는 커다란 바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해방 전후에 가난했던 한국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물건 하나하나가 귀했죠. 몽당 연필 하나도 아껴야 했던 시절을 지나온 우리 세대에게 버림이란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물건이 넘쳐나서 기치가 소통하지 못하는 집은 마치 고인 물처럼 썩기 마련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싶어도 앉을 자리가 없고 복富이 들어오고 싶어도 먼지에 막혀 나가는 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집이 당신의 앞날을 축복하는 공간입니까? 아니면은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창고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60세 이후의 삶을 빈곤으로 몰아넣고 운기를 꺾어버리는 3가지 불길한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품격 있게 가꾸기 위한 영혼의 정돈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100년의 세월을 견디며 깨달은 인생의 이치이자 우리 선조들이 강조했던 비움의 철학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집안 어딘가에서 당신의 운을 갉아먹고 있는 그 물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내려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삶의 진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소중한 시기이지요. 그런데 제가 많은 댁을 방문해 보면 안타깝게도 집안 곳곳에 과거의 망령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0년, 30년이 지나 희미해지고 낡아버린 옷가지와 소품들, 그리고 실패했던 시절의 기억이 묻어있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물건에도 기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은 단순히 물질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옷장 깊숙이 박혀있는, 이제는 작아서 입지도 못하는 낡은 정장이나 유행이 한참 지난 코트들을 보십시오.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나도 저 옷처럼 전성기가 지났구나,
나도 저렇게 낡아버렸구나 하는 패배주의적인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정칭이 많아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선물해 준 것인데 내가 젊었을 때 큰맘 먹고 산 것인데 하며 보관합니다. 하지만 기운의 흐름으로 볼 때 쓰임새를 다한 물건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물건이 안방과 거실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공간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죽은 과거를 위한 전시장이 되고 맙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왕년에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셨던 분인데 사업이 기울고 나서도 그때 쓰던 낡고 거대한 책상과 가구들을 버리지 못하고 좁은 아파트에 꽉 채워두셨지요. 그분은 매일 그 가구들 사이에 앉아 옛날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의 집안 기운은 정체되었고 다시 일어설 기력조차 찾지 못한 채 쓸쓸한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낡은 가구가 그분의 운을 꽉 누르고 있었던 셈이죠.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새로운 복을 담을 준비가 되었다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특히 실패했던 사업의 서류, 헤어진 사람과의 슬픈 추억이 담긴 물건, 혹은 병 치료하며 입었던 환자복 같은 것들은 망설임 없이 비워내야 합니다. 그런 물건들은 가난의 주파수를 끊임없이 내뿜기 때문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60세 이후의 운은 가벼움에서 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지금의 당신을 가장 돋보이게 할 옷 몇 벌만 남겨두십시오. 서랍을 열었을 때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낡은 영수증과 잡동사니들을 걷어내십시오. 당신이 물건을 비우는 순간 그 텅 빈 공간으로 비로소 새로운 행운과 맑은 공기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허물을 벗어던진 나무만이 새봄의 가장 푸른 잎을 틔우는 법입니다. 사람에게도 기치가 있듯이 우리가 머무는 집안에도 살아있는 기운이 흐릅니다. 예순이 넘으면은 집안의 양요의 기운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몸에 쇠함을 막고 정신을 맑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집에서 죽음의 기운을 방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두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바로 생명력을 잃은 식물과 멈춰버린 시계, 그리고 고장난 가전제품들입니다. 먼저 드라이플라워나 말라 죽은 화분을 보십시오. 한때는 아름다웠을 꽃이라도 말려서 보관하는 꽃은 풍수적으로 사기, 스치, 즉 죽은 기운을 내뿜는다고 봅니다. 살아있는 꽃은 끊임없이 호흡하며 생기를 전달하지만 죽은 꽃은 그 공간에 생기를 빨아들입니다. 노년의 집안에 죽은 꽃을 두는 것은 자신의 기력을 깎아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은 선물 받은 꽃을 아깝다고 벽에 걸어 말리곤 하시는데 그것이 집안을 얼마나 음산하게 만드는지 아셔야 합니다. 생기 없는 공간에서 어떻게 활기찬 운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멈춰버린 시계는 참으로 무서운 상징입니다. 시계는 그 집안의 시간과 흐름을 주관합니다. 약이 다 되어 멈췄거나 고장난 채로 벽에 걸려있는 시계는 그 집안의 운명이 정체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에 새로운 기회나 재물운이 찾아올 리 만무합니다. 시계가 멈춘 채로 방치된 집은 활력이 사라지고
거주하는 사람 또한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약 고칠 수 없는 시계라면 미련 없이 버리시고 고칠 수 있다면 즉시 태엽을 감아 시간이 흐르게 하십시오. 고장난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는 현대 풍수에서 강한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라디오, 화면이 떨리는 낡은 텔레비전, 작동하지 않는 밥솥 등을 구석에 쌓아두는 것은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차단하는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언젠가 고쳐 쓰겠지 하는 그 생각 하나가 집안의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물건이 제 기능을 못하면은 그것은 도구가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생동감 가까이에 머물러야 합니다. 창문을 열어 낡은 공기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생화 한 송이나 푸른 잎을 가진 살아있는 화분을 두십시오. 시계바늘이 힘차게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집안이 살아 움직여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운명도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은 물건에 자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거실은 죽은 것들의 묘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당신이 기쁨을 누리고 다가올 행운을 맞이해야 할 신성한 마당입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며 생기를 잃은 것들을 골라내십시오. 그것들을 비워낼 때 비로소 당신의 노년에도 푸른 봄날의 기운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에게 주방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닙니다. 예부터 정조딩조라 하여 솥과 아궁이는 그 집안의 재물복과 식복, 수품을 상징하는 가장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은 분들의 주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자신의 복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세 번째로 당장 치워야 할 물건은 바로 이가 나간 그릇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그리고 때찌든 낡은 주방 도구들입니다. 먼저 귀퉁이가 살짝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을 보십시오. 아직 쓸만한데 아깝다는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풍수적으로 그릇은 사람의 그릇, 즉 그 사람이 담을 수 있는 복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가 나간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재물을 모아와도 집안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깨져 있으면 그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 결국 궁색함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대접해야 합니다. 깨진 그릇에 밥을 담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금이 간 인생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냉장고 구석구석을 살펴보십시오. 언젠가 먹겠지 하며 얼려둔 정체불명의 봉지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양념들, 이것들은 탐욕과 미련의 잔재입니다. 음식이 썩거나 오래되면 그곳에서는 음기인치가 발생합니다. 먹거리의 신선함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독소뿐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집안의 식식을 책임지는 공간에 죽은 에너지가 가득하다면 건강과 재물운이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아깝다는 생각에 상하기 직전의 음식을 억지로 드시는 행위는 자신의 몸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낡고 검게 구운 프라이팬이나 손잡이가 덜렁거리는 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 도구가 청결하지 못하고 낡았다는 것은 그 집안의
기운이 정체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불은 강한 에너지를 상징하는데 그 에너지를 받아내는 도구가 부실하면은 화호의 기운이 재물이 아닌 화화로 변질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의 빈곤은 통장의 잔고보다 마음의 습관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이가 나간 그릇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비싼 도자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싸구려 그릇이라도 정갈하고 온전한 것에 음식을 담아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주방이 맑고 깨끗해지면은 신기하게도 나갔던 재물운이 돌아오고 가족들의 건강에 활력이 생깁니다. 풍요는 깨끗한 곳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주방을 탐욕과 미련의 창고가 아닌 생명과 복을 짓는 정갈한 성소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순 이후 무너진 운기를 다시 세우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물건, 낡은 미련이 깃든 과거의 유물, 생기를 잃은 죽은 기운의 잔재, 그리고 복을 깎아먹는 주방의 흉기들을 정리하는 것이 단순한 집안일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집을 비우는 행위는 곧 내 마음속의 찌꺼기를 닦아내는 수행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 이제 나이 70이 넘었는데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시작하겠습니까? 그저 자식들 잘 되고 몸 안 아픈 게 최고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복과 내 몸의 건강, 또한 내가 머무는 공간의 기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매일 무겁고 탁한 기운 속에 갇혀 지내면서 어떻게 자식들에게 밝은 기운을 나눠주고 내 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노년의 빈곤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갑이 비는 물질적 빈곤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이 메마르는 정신적 빈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절대 물질적으로도 끝까지 추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풍요로움의 시작이 바로 정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물건이 적어질수록 당신의 영혼이 숨쉴 공간은 넓어집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감사와 여유라는 진짜 복이 들어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 나른과 어르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인은 그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사람을 뜻하지만은 어르신은 삶의 지혜를 갖추고 주변을 맑게 만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르신이 머무는 자리는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값비싼 향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머무는 정갈한 공간과 맑은 눈빛에서 나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바로 그 향기를 가꾸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낡은 구두를 닦고 깨진 그릇을 버리고 시든 꽃을 치우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을 노인이 아닌 어르신으로 만듭니다. 저는 가끔 홀로 조용히 앉아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가지려 애썼고 물건 하나하나에 집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기고 보니 결국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머무는 이 세상을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집을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다가 기쁘게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집을 다 뒤엎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서랍 한 칸, 내일은 찬장 한 구석, 그렇게 조금씩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걷어내십시오. 물건을 하나 버릴 때마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나도 너를 놓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하십시오. 그것은 물건과의 이별인 동시에 고단했던 당신의 과거와의 작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제2의 청춘입니다. 다만 젊은 날의 청춘이 열정으로 채우는 시간이었다면 노년의 청춘은 지혜로 비우는 시간입니다. 비우고 나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멀리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으면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그 평온함이야말로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귀한 노년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맑은 바람이 통하고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며 온전한 그릇에 따뜻한 온기가 담기길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공간을 정성껏 가꿀 때 하늘도 감동하여 당신의 남은 길에 행운의 햇살을 비춰줄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손끝에서, 당신의 거실 바닥에서, 당신의 주방 선반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단단해지십시오. 맑게 비워진 당신의 집으로 오늘 밤 커다란 복 후이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